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도함수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건데, 도함수를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냐라고 하면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함수,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그래프의 특징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적용시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fx는 0이라고 해서 x에 관한 식은 0에서 우변이 0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의 근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의 근은 당연히 좌변 그래프에 있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요. 또는 우변 y는 0, 이게 x축이죠? 그래서 fx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면 x축과구의 교점의 x좌표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 근의 몇 개입니까? 라고 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 근이 몇 개예요? 라고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교점 개수를 세시면 된다. 교점이 몇 개인지, 그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 근의 부호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의 부호라는 거는 양근이 몇 개예요? 음근은 몇 개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근의 부호는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양순주, 음순주를 보면 되겠다는 거야. 즉 y축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렇게 양, 따져보면 되는 거네. 결국은 다 그래프로 푸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fx로 나오는 거, 이 좌변 자체의 요 함수 나오는 게 주로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개형 그렸던 것만 잠깐 복습해 보는 거야. 자, 이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에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fx가 3차 함수라면 저희는 3차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일 때, 자, 첫 번째 fx가 3차 함수일 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미분해 봤더니 이렇게 최고점 계수 양수인 것만 할게요. 예. 이렇게 나오던데 라고 해서 여기 알파, 베타. 즉 f 미분해 봤더니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럼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f'의 부호가 뿔, 마, 뿔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자, f'x가 0이 되는 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f'이 플러스야 그러면 fx는 증가, f'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fx는 감소였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증가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소할 텐데 얼마만큼 감소해?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한다? 자, 이 넓이만큼 감소한다.도 알아야 되는 거였어. 오케이? 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번 해보면 넓이는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f'x를 정적분한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이게 적분하면 fx가 되고 거기다가 위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뺄 거 아니니? 맞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이 이거겠죠? 근데 이거는 음수일 거 아니에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넓이로 보자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이걸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긴 플러스로 여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f 알파 빼기 f 베타가 저 넓이가 의미하는 거네요. 그게 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 이율은 증가하겠죠? 이렇게요. 되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극대값 f 알파, 여기가 극소값 f 베타네. 그러면 여기 f 알파에서 f 베타를 빼면 요만큼 해당되는 감소한 함수값이 되겠죠? 함수값의 변화량. 그게 누구다?
F알파 빼기 F베타 이 넓이다. 그래서 넓이만큼 감소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죠? 저 넓이 자체가 도함수에서 축과 이룬 넓이 자체가 원래 함수에서 뭘 의미한다? 함수값의 변화량을 뜻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변 0이니까 x축이 어디 있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x축의 위치는 이제 나중에 봐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 있나만 좀 확인해 볼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한 실근과 두 허근. 실근 하나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차 방식 무조건 근이 2개거든요. 정정, 근이 3개거든요. 3차 방식은 그냥 3개죠. 근데 한 점밖에 안 만나죠? 그럼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답하시면 돼. 됐지? 근데 x축을 그어봤더니 x축 여기 있는 거야. 극소값. 요게 지금 0인 경우는 x축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러면 중근과 한실근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 그치? 자, 근데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축이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 또 하나, 자, 극대값이 0이어서 x축인 경우에는 여기가 x축이면 한 중근과 한 실근. 뭐 이런 뜻이. 또 위쪽에 그었다 그러면 그냥 한 실근과 두 허근. 이해가시죠? 뭐 이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개형이 나올 수 있다. 이거고요. 예를 들어서 f'x 즉 3차 함수가 나와서 그 도함수를 한번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요 알파에서부터 이렇게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f'알파는 0이긴 한데 보호 변화는 없어. 보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그게 계속 증가만 하네. 그치? 그래서 요 알파라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쵸? 주로 대부분 이런 개형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개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요 방정식의 근이 달라지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다 긋든 그냥 한 실근이네. 그치?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러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잠깐 여기 미분계수가 0이죠? f'알파가 0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그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스치듯이 접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무슨 근? 삼중근. 스치듯이 접하면서 올라가면 몇? 삼중근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런 게 지금 3차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fx가 4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4차 함수 개형 정도만 보자. 여기 이제 이렇게 방정식인데 얘가 4차 함수인 거야. 4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x축하고의 교점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오랜만이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미분해 볼 거라고. 미분했을 때 이렇게 자, 도함수를 이제 봤더니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차 함수죠. 도함수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x축하고 3개 만나는 건데 일부러 같은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간격, 알파, 베타와 베타가, 감마가 같은 간격으로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자,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부호 변화를 보시죠. 마, 뿔, 마, 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갑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요 넓이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으면 넓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넓이, 같은 함수값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소값, 극소값이 동일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같은 간격만큼 내려온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선대칭, 대칭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도함수가 여기 변곡점, 점대칭이면 이 변곡점에 점대칭인 상황으로 나온다면 얘는 선대칭으로 나옵니다. 선대칭으로요. 이렇게 나와다. 됐죠? 그럼 x축이 이제 어디 있나만 잘 그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축이 이런 데 그어졌다. 그러면 뭐야? 자, 중근이 2개 나오네요. 그쵸? 중근. 이런 데 그어졌다. 그러면 x축하고 교점. 그럼 서로 다른 4실근. 여기다 그어졌다. 그럼 한 중근과 2실근. 그래서 근의 개수로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면 3개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어디 근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아. 됐죠? 이렇게 다 그래프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면 되고요. 비대칭꼴인 건 그냥 하나만 좀 볼까요? 얘 도함수를 봤는데 도함수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지금 뭐냐? 알파하고 베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베타하고 감마는 좀 가까이 있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부호 변화를 보면 뿔. 자, 갑니다. 자, X축가 만나는데 다 포인트 잡아서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감마라고 놓으면 되는 거였죠? 자, F'이 음수네. fx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엄청 많이 해. 왜? 요 넓이만큼 증가할 거니까. 자, 이제 감소할 건데 이 넓이만큼 감소할 거니까 조금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 이런 식의 기형이구나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근이 몇 개예요? 그러면 근이 중근이라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개수만 얘기해 볼게요. 근이 1개일 수도 있고 근이 2개, 교점 2개, 교점 3개, 교점 4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더 위에다 그러면 뭐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의 내용이다. 결국엔 방정식 근이라는 건 그래프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결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이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하나만 더 볼까? 뭐 그래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하나만 더 연습해 보죠. 3차 함수를 봤더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자,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하고요, 베타하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원래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를 보시면 얘가 음수인데, 아직도 음수인데 양수네요. 계속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자, 알파까지 감소하겠죠? 감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넓이만큼 다시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게 fx의 개형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 자, 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뭐 큰의 개수는 극기 나눔이겠죠. 그렇죠?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비율 관계 하나만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텐데 까먹었으면 외우십시오. 비율 관계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자, fx 그래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x축이 있어. 극대 쪽에 그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알파, 변곡점, 극소, 그리고 또 하나의 요 극대값과 동일한 교점. 이렇게 했을 때 3등분 된다는 거 다 외우고 있죠? 외우셔야 돼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서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위쪽 거. 그냥 이거 볼게요. 자, 보세요. 좌우 대칭꼴이 나왔어요. 그럼 극대값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가 베타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 여기가 감마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자, 여기 극대, 그리고 여기가 극소 라인.
극대 라인, 극소 라인, 극대값과 만나는 교점 라인. 됐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비율 관계 여기가 1대 루트 2. 얼마라고? 1대 루트 2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1대 루트 2. 1대 루트 2. 오케이. 1대 루트 2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보이시나요? 쪼르르르릉 3차 함수는 제가 어디서 그었죠? 변곡점에서 그었습니다. 변곡점. 변곡점에 그었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대 루트 3이요. 1대 루트 3이요. 1대 루트 3. 1대 루트 2. 이런 건 좀 필수적으로 좀 외워주세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 요 개형이요. 요 개형. 잠시 머물렀다 내려갔다 올라오죠? 잠시 머물른 여기 미분계에서 0이 돼서 쭉 그어버리면요.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중근, 한실근 이렇게 만나는 거. 여기는 삼중근. 오케이? 스치듯이 시합하면 삼중근. 한실근. 삼중근과 한실근. 자, 몇 대 몇? 몇 대 몇? 3대 1. 3대 1.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제가 말한 비율관계는 필수 암기사항 비율관계만 얘기한 겁니다. 외우셔야 돼. 이 비율관계는 언제 써먹어요? 라고 했을 때 얘 세 포인트 중에 2포인트 할 때 나머지 1포인트를 빨리 암산하셔야 돼요. 이 비율관계를 모르면 매번 미분 때려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기말 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율관계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안 외웠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서 이제 외우시면 돼. 이제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는 0이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냥 같이 하죠. 봐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k라는 상수가 하나 있으면 우변을 k라고 이렇게 놓는 게 나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fx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이렇게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라는 가로선을 쭉쭉 그어가면서 몇 개 만나는지 보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꼭 외울 필요는 없으나, 알아두면 괜찮은 거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원래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를 굳이 개념화 시켜서 외우기도 하죠. 근데 뭐 당연한 거니까 사실 이걸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왜 그런지만 아시면 되죠. 자,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fx는 0이라는 근의 판별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자, 당연히 그래프에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상황일까라고 보시면 돼요. 한 실근과 두 허근. 상상하셨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프. 상상했나? 상상했어? 그려온다? 본인 상상과 일치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fx가 하나 더 상상했나요? 그래요. 또는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됐죠? 그럼 한 실근과 두 허근,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되겠네요. 야, 이런 그래프라는 거를 떠올렸다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극대값, 극소값이 x축 둘 다 위에 있으면 돼요. 이거죠? 즉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입니다. 또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여도 이런 개형이 나오네요. 그래서 3차 방식 근의 판별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로 판단하는데 특히 둘의 곱하여 놓았습니다. 곱의 부호로 판단한다 정도는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사실 풀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당연한 얘기니까 이해하고 외워두시죠. 그래서 하얀실근과 두화근 같은 경우는 둘 다 양량이든 음음이든 이런 거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곱하십시오. 그 곱이 뭐면 됩니까? 양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중근과 한실근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프 떠올리셨죠? 떠올렸습니까? 갑니다. 중근 접하고 이렇게 중근과 한실근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자 극대값 극소값 접하고 됐죠? 그래서 극대값이 0이든 또는 극소값이 0이든 둘 중에 하나 0이면 접하네. 그 중근을 갖네. 그래서 중근과 한실근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망설임 없이 요 그래프 개형이 바로 떠오르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입니다니까 곱이 0입니다라고 식을 바로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양수다, 음이다. 서로 다른 세실근 해야 되는구나.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이에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x축이 극대값하고 극소값 사이에 그어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죠. 세 개 만나니까요. 그러면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곱의 부호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했을 때 부호가 음수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됐고요. 한 가지 내용만 더 좀 해볼게요. 내용은 내용이라고 지금 정리했지만 새로운 내용을 정리한 건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그냥 그래프 쪽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복습했다라는 느낌일 거야. 됐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앞쪽을 너무 다 까먹어서 천천히 우리 처음 배울 때처럼 그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럼 따로 연락하십시오. 따로 연락하세요. 그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처음 설명할 때 찍어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정식까지만 하죠. 방정식. 어차피 수요일 날이 이제 진도 범위가 부등식이니까 오늘 부등식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면 fx는 gx라고 나왔을 때 요거의 근을 판단하세요. 근이 몇 개입니까? 근이 있다면 양근인가요? 음근인가요? 뭐 등등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래프로 갈 거라는 거야. 맞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접근이 두 개입니다. 접근이 두 개예요. 보통은 쉬운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푸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두 번이나 고생해야 되니까 보통은 한쪽으로 넘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넘겨서 좌변 fx 빼기 gx를 해서 요걸 hx라고 놓고 얘를 미분해서 h'x를 이용해서 hx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좌변에 해당되는 y는 hx 지금 넘긴 그래프를 그려주고 얘하고 y는 0이라고는 x축 하고의 관계를 본다.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세던가 아니면 교점의 부호를 판단하던가 하면 된다. 교점의 부호라는 건 x좌표 부호입니다. 당연히 근이니까요. 그런데
응용 문제 심화 문제는요, 실제로 넘겨보시면요, 제가 프린트에도 다 넣어놨어요. 넘겨보면 안 그려져요. 실제로 잘 안 그려진다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 혹은 넘겨서 그리는 게 더 어려워.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어.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오히려 좀 응용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따로따로 그려야 될 거예요. 우선 1차적인 생각은 넘겨서 한 번만 그리고 싶다가 원래 1차적인 생각인데, 넘겨봤더니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프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y는 fx를 그냥 따로 그립니다. 자, y는 gx를 그냥 따로 그립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린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접선도 이용하고 변곡 접선도 이용하고 다양한 좀 심화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직접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로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때는 뭐 여러 하여튼 뭐 변곡 접선도 보고 볼 테니까 이따가 이건 직접 유형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방정식에 대한 기본 베이스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 존재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제가 적어놓은 게 사실 개념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잖아요. 이건 진짜 문제로 그냥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대표적으로 유형별로 하나씩만 풀고 여러분 과제 내고 질문 받도록 할게. 가봅니다. 자, 1번, 뭐 2번 다 여러분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져서 쭉 넘어가 보고요. 자, 우린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몇 개 보면서 개념을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 중간중간 고난도라고 넣은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보게 되는, 학교 시험에서 좀 변별력 있는 그런 문제들을 수준인 거예요. 오케이? 자, 7번 한번 보죠. 7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주어진 3차 방정식에 양의 실근, 저는 양근이라고 할게요. 양근 개수를 FK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그마 FK. 자, K가 1에서부터 C까지 넣어서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니까 F1부터 F10까지 구하라는 거야. 됐지? 양근 개수 구하래.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딱 좋다.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좌변에는 이렇게만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4K는 넘기는 게 좋겠죠. 그쵸? 이렇게 넘겨서 얘를 fx라고 설정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것만 좌변에 남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얘 그려볼게요. 그려보려면 미분해야 돼. 3x제곱 마이너스 12. 됐죠? 자,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겠고요. 자, 미분해서 0 되는 거 2하고 마이 맞나요? 그쵸? 여기서 나오는 게 뿔마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마이너스 2. 여러분 뭐 3차함수 정도야 사실 이렇게 도함수를 안 그리고 그냥 쓱 그리겠지. 당연히 실전에서는. 그런데 습관적으로 도함수 아래 원래 함수를 그리는 게 습관이 되라고 계속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왜냐면 대부분 또 미적분 할 거잖아. 문과 친구들은 상관은 없는데 이과 친구들 미적분까지 갈 거면 미적분은 함수가 다 복잡해서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좀 훈련을 많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매번. 자, 뭐 뿔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이게 fx네요. 됐어요. 됐네. 자, 그러면 양근이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y축을 그으셔야 돼요. 근데 마이하고 2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변곡점 둘의 가운데니까 0입니다. 그래서 y축이 여기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운데. 그렇게 됐죠? 여기가 y축이에요.
그다음에 좀 크게 그리자. 그냥 여기다 그릴게. 여기다가. 다시 그릴게, 여기다.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용지가. 그리고 변곡점. 변곡점이 Y축. Y축. 이렇게 돼. 됐지? X축은 필요 없어요. 양근, 음근 구하는데 X축이 뭐가 필요해요? 그쵸? Y축만 필요해. 그래서 저는 X축 안 그릴 거고요. 그냥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여기다 2를 넣어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6 나옵니다. 이런 계산 그냥 생략하자. 극대값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8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x는 0. 이거야. 여기 변곡점이요. 여기다 0 넣어보시면 얼마냐면 2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2입니다. 체킹하셨죠? 자, 이제 가봅니다. 자, 저는 4K라는 걸 볼 텐데요. 어디 해야 되냐? K에 1 넣었을 때 근의 개수, 양근 개수. K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부터 10까지 넣으셔야 돼. K에 1 넣어볼게요. 그럼 Y는 4네요. 그래서 Y는 4는 6보다 아래 그어지겠죠? K에 1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F1, F2, F3 이거 구하는 건데 F10까지 구하는 거야. 그쵸? 아, 이거 다른 함수를 써야 되네. 잠깐 정정할게. 얘들아, 서술형이면 이거 감점되는 거 아닌가? 이 좌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fx라고 했는데 f를 얘가 쓰고 있네. 그치? 잠깐 뭐 별건 아닌데 뭐 그냥 풀어도 되지. 그런데 서술형이면 감점당할 거 아니야.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 결벽증은 아니지만 해보겠다. 이 gx 그래서 정정할게. 미안해. 제가 F 쓰고 있네. GX 그린 거야. 그냥 좌변 그린 거야. 좌변. 자, 이거는 그냥 양근 개수 찾는 거니까 해보자. 4이면 지금은 아니 이쪽은 은근이야. Y쪽 오른쪽에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네. 그래서 이건 0이야. 0.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안 만난다. 그럼 K에 2 넣어볼까? K에 2. 그럼 여기다 2 넣어보면 8. Y는 8 그릴 거니까 6보다 위에 거지겠죠? Y는 8 이렇게. 그럼 몇 개 만나요? 양근? 2개 만나네.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얘가 좀 기준이라고 봐야 돼. 이거 보여?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지금 4K가 4의 배수니까 22는 4의 배수는 아니고요. 자, 얼마 넣었을 때까지 지금 이렇게 2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를 생각하시면 4의 배수 중에 누구? 20. 오케이? 4, 2, 8, 4, 5, 20, 2서부터 5까지네요. 그쵸? 2서부터 5까지니까 몇 개니? 4개니? 그래서 2가 계속 2개짜리가 4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 다음에 24서부터요. 4, 6에 24. 그래서 K에 6 넣었을 때부터 양근이 하나네요. 계속 하나겠네? 계속 하나네. 그치? 얼마 넣었을 때부터? F6부터. F10까지. 그럼 5개인가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8 더하기 5.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13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나? 일단 화면 좀 켜. 화면 켜고 뭐 딴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빨리 좀 화면 좀 켜. 켜고 하자. 얼굴 좀 비치고 화면에. 질문 있으면 하고. 괜찮아? 넘어가도 돼? 나머지 고난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뭐 저것도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난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10번. 혹시라도 제가 지금 고난도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는 잘 할 것 같아서 제가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나는 이 파트가 약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풀어주고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 계유책에도 있는 문제들이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풀어봤던 거라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잖아. 그렇지? 요즘에 저는 다 까먹었는데요. 이러면 한번 저한테 그냥 강의를 요청하시면 그때 계유 뭐 수업한 거든 아니면 다 있습니다. 필수형 푼 거.
그거 한번 보면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보죠.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잘 나옵니다. 10번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같이. 문제 좀 읽어보자.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그런데 걔가 가에서 뭐라고 f4의 값을 구하래. 근데 가에서 한 얘기를 좀 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에만 절대값을 씌운 요 함수가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나에서 얘기하기를 사실 f에 이 안에 절대값 붙이고 겉에도 절대값 붙이고는 2라는 요 방정식이 5개의 근을 갖는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근을 가자라고 이야기했다. f4를 구하라는 얘기는 fx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쵸? 3참수 식을 너네 보고 구하라는 거야. 저 조건 가지고. 자, 그러면 가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나는, x에만 절대값 씌운 건 나는 바로 어떻게 그릴지 알아요. 라고 하면 바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개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저는 설명을 해보자면, 자, x가 0 이상일 때는 fx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0 이상인 건 y축 오른쪽을 그려 라는 뜻입니다. 뭐? 3차 함수를 y축 오른쪽만 그리래요. 그런 다음에 y축 왼쪽은 원래 있던 함수 y축 대칭해서 그려, 이런 얘기죠. 아, y축 오른쪽은 원래대로 그리고 y축 왼쪽은 이 주어진 함수를 y축 대칭해서 그려라 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3차 함수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개형 파악하는 거야. 개형을 파악해 봅니다. 어떤 개형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게 미분 가능할까? 부드럽게 연결될까? 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한 모습부터 갑니다. 가장 흔한 모습으로는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개형의 모습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때 y축이 어디 써야 될까요? y축이 어디 써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y축은 이렇게 극대 쪽에 요게 y축이어야 될 겁니다. 이해 가요? 딴 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 y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야, y축 오른쪽만 남겨놓고 이거 다시 대칭해서 그려라. 이렇게 그리면 뾰족해지잖아. 뾰족해. 보여? 뾰족해진단 말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게 안 생기려면 어디냐면 요 극값인 데를 y축이 딱 포인트가 잡혀야 돼. 여기서. 오케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극대 쪽에 딱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얘를 그려볼게요. 절대값 함수를 노란색으로. 그럼 여기는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다가 그냥 그리자. 이따 보기 편하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려져요? 라고 여기다가 그려볼게. 이 상황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해서 이렇게 그려졌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왼쪽 거를 그대로 y축 대칭해서 그려. 이렇게. 아씨, 대칭 같지가 않네. 빠라바라바. 좋아. 됐어. 된 것 같아. 대칭이야. 대칭이야. 이게 지금 f 절대값 x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완벽하네. 이렇게. 근데 하나 또 있겠지. 그치?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fx가 있을 때요. 생각했죠? 요 극소 쪽에 이렇게 y축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한다면 y축 오른쪽만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만 이렇게 극소 이렇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를 대칭해서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이참수처럼 생김새로 나오네. 이렇게. 괜찮아? 하나 더 있지? 하나 뭐 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잠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잠깐 머물러 떠올려. 이런 경우도 있더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미분계수가 0인대입니다. 미분계수 0인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y축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면 y축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은 그대로 여기 미분계수 0인대입니다. 0인대에서 이렇게 살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대칭해서 넘기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해지는 거 y축 오른쪽 남겨놓고 그걸 대칭해서 넘겼을 때 부드럽게 연결되려면 미분계수가 0인데에서 y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면 됩니다. 됐죠? 그럼 가를 통해서 나온 게 세 개의 개형이에요. 그 다음 방정식의 근이 5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생각한다. 뭔 얘기냐면 그래프로 그릴 거야. 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2를 딱 그었을 때 5개 만나는 그래프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야, 근데 이거 그래프 그려놨지? 이 안쪽에 그려놨지? 그걸 다시 통절대값이니까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려야 돼. 오케이? 근데 그리기 싫어. 그리고 싶냐? 저는 그리기 싫은데 꼭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서 얘가 준 그 등식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방정식을 잘 하려면 결국 뭐냐?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복잡해. 또 절대값 또 한다고? 아니야. 저는 그냥 이 방정식을 풀어버릴래. 그럼 뭐야? 라고 한다면 요 안쪽에 있는 거 절대값이 2인 거면 얘가 2 또는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되지 뭐. 됐어? 그래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근과 요 등식을 만족하는 근 여기 마이겠다 그지? 2 또는 마이니까 했어. 아 좋네. 좋아. 그럼 얘 그래프 다 그려놨단 말이야. 이 좌변. 아 내가 그려놓은 거구나. 그럼 2하고 마이너스 2를 쓱쓱 두 선을 그을 거야. 2 마이. 오케이? 그래서 몇 개 만나게? 5개 만나게 될 수 있는지 봅니다. 가봅니다. 2나 마이를 긋겠어. 첫 번째 개형 여기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2개 긋는다고 쳐봐라. 최대 마이너 봐야 4개고 여기도 아무리 많이 그어도 4개밖에 안 나와. 맞지? 이게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됐습니까? 됐죠? 될 리가 없다, 이게.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얘 아니에요. 예. 참 얘였겠죠, 뭐. 그쵸? 어디다 그을지 빨리 보세요. 5개예요, 5개. 생각했습니까? 5개짜리? 오케이. 이런 데다 그으면 안 돼요. 4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 나오는 데가 없어. 안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5개 만들 수 있는 거는 요 극대 쪽에 쭉 그어서 3개 만나게 하고요. 극소 쪽에 싹 그어서 2개 만나게 이렇게 하면 5개입니다. 맞나? 그래서 여기가 y는 2였던 거고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식이 아니에요. fx식이 궁금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너 여기 오른쪽 그래프 여기서 보면 너 극대값이 2였구나. 너 극소값이 마이너스 2였구나. 이거. 됐니?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이렇게 있네.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fx식 구할 거야. fx식. 됐습니까? 이제 fx 이거 식 거해 봅시다.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가 지금 x는 0이에요. 됐죠? 됐네. 그러면 식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얘하고의 관계를 보셔도 되고 얘하고의 관계를 봐도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저는 이 2개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요 둘의 교점의 x좌표를 생각하면 fx 빼기 2라는 요 식은요. 얘가 중근이죠. 접하고 있어요. 즉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네요. 여기가 하나의 근인데 여기를 놔야 돼요. 모르니까. 모르잖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최고점 계수 1이라고 줬나? 1이라고 줬네. 오케이? 이루어졌어. 여기 몰라. 그럼 여기를 알파로 놔도 돼. 보통 알파로 넣지. 근데 좀 더 센스 있게 넣자. 왜? 여기도 있잖아. 여기는 식세운되는 필요 없지만 극소값 나중에 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럼 저는 어차피 여기 자 여기가 변곡이죠. 몇 등분? 몇 등분? 3등분. 3등분. 아,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 이거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3등분 알고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놓을래, 그냥. 여기 알파라고 놔도 돼. 근데 제가 여기 알파라고 안 넣는 이유는 알파라고 놓으면 나중에 여기 3분의 알파, 여기 3분의 2 알파라고. 그냥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는 게 니네는 더 편하려나? 여기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 알파입니다. 그럼 알파에서 만나니까 엑스마 알파. 됐죠? 여기까지. 알파 해결해야지 fx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알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직 안 써먹은 거 하나. 극소값 3등분 변곡점 극소 알파 3등분 여기가 3분의 알파 여기가 3분의 2 알파. 그래서 f 3분의 2 알파가 너 마이구나. 오케이. 여기다가 3분의 2 알파를 넣어서 알파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식 나오고요. 거기다 마무리 F4 구하면 끝. 요런 난이도가 지금 제가 고난도라는 걸 좀 풀었잖아요. 2개 정도. 요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숙제해서 능숙하게 풀어내면 나는 조금 인재 도함수 활용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계유 수준의 문제가 잘 풀린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 그런 문제는 당연히 그 문제가 안 풀리면 더 시급하지. 그거 더 막 빨리 계유 복습하고 해야 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프린트해 준 거에 고난도라는 게 잘 풀리면 내가 실력이 좀 완성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안 풀릴 겁니다. 잘 풀리면 뭐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됐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방정식까지는 좀 볼게요. 자, 18번은 잠깐 보겠습니다. 18번 기본 유형인데 18번 하나 보고요. 좀 비교하는 유형을 하나 볼게요. 좀 봐봐요. 자, 18번은 이제 기본 필수 유형입니다. 하나 볼게요. 뭐냐면, 두 곡선이라고 되는데 저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첫 번째 3차 함수 주어진 게 fx라고 하고요. 뒤에 2차 함수 주어진 게 gx입니다. 자,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즉, 교점이 두 개 있도록 하는 양수 K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겠죠? 왜냐면 얘 둘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Y자리에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할게요. 이쪽 넘겨서 넘길게요. 그럼 X세제곱 2X제곱 넘어가세요. 마오 X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K 넣었죠? 넘기지 마세요. 왜? 이 그래프 그리기 좋으니까. 됐죠? 됐다. 그래서 저는 얘를 그릴 겁니다. 얘를 잠깐 HX로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H 미분해 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으로 묶어봅니다. 인수분해 해봅니다. 이런 건 잘하니까 빨리빨리 해도 되죠? 이렇게. 됐네요. 그냥 바로 그릴까요? 2하고 3에서 극대극소 같네요. 이 3차함수 그려보세요. 그러면 3차함수 요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여기가 1이요. 여기가 3. 됐네. 됐어.
자,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넣겠죠. 그쵸? 여러분, 여기다 1 넣어보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1 넣어보면 4가 나옵니다. 4. 1 넣어보면 4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3 넣어보면요. 극소값으로 0 나올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y는 k란 걸 그을 텐데, 교점 2개 만나야 되잖아. 2개 만나려면 어디다 그어야 돼? 극대에다 긋던가, 극소에다 긋던가. 그쵸?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 또는 0. 이렇게 되네요. 양수 k 갖고 와서 그러니까 4가 답이겠죠? 그쵸? 이런 게 기본 유형. 이런 건 이제 잘 풀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오케이? 뒤에 고난도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걸 하나 보려고 하냐. 한번 봐보죠. 오케이. 22번을 좀 비교해 볼게요. 고난도 22번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왜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 개수 구하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3차 함수 따로 2차 함수 따로 안 그렸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넘겨서 식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기 편한 형태로 식을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22번하고 비교를 좀 해봅시다. 실전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이런 22번 같은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분수함수를 이렇게 줬어. 유리함수 그릴 줄 알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2차 함수 그릴 줄 알거든요. 얘야. 그쵸?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교점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됐지? 그러면 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보고 싶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x분의 16. 아, 이것도 식을 하나로 만들면 좋긴 하겠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건데, 뭐 이거 따로따로 그려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봐봐요. 따로따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또 잠깐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얘는 고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y는 x분의 16. 1학년 때 배웠지. 분수함수. 근데 얘는 뭐냐면 0,a, 0, 이렇게 해서 위로 블록이야. 이렇게 y축에. 그럼 어떻게 하면 두 개 만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상상하셨나요? 여기서 접하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만납니다. 그쵸? 접할 때 여기서 두 곡선이 접해. 두 곡선이 접할 때 여기 a라고 하는 꼭지점에 y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로따로 그려본 거예요. 이때 A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에 대한 풀이를 기억하고 계신가? 도함수 활용 1에서 나왔던 거. 두 곡선이 접합니다 라고 한다음에 이 교점을 T라고 놓고 공통 접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T를 여기다는 거와 같다라는 식 하나. 자, 저는 그냥 F하고 G라고 제 이름을 붙여본다면 개념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T를 얘 거 미분해서 넣나? 얘 거 미분해서 넣나? 접선의 기울기 같죠? 공통 접선에 대한 풀이. 즉, 두 곡선이 접합니다에 대한 풀이는 얘라는 거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르면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풀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풀이가 안 돼. 왜냐면 얘를 미분하는 걸 안 배웠거든. 분수함수 미분하는 거는 미적분 과정이에요. 근데 수투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으로 풀면 금방 풀려요. 이렇게 풀면 금방 풀려. 근데 이건 수투에 냈잖아. 미적분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미적분 스타일로 풀 수는 없잖아. 분수함수. 뭐 난 선행했어. 그래 미적분 자신 있어. 그럼 풀어도 돼. 그래도 되는데 객관식이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방정식에 우변 따로 좌변 따로 그려봤지만 사실은 좀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상황상. 이건 수투 과정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러면 수투 과정에 맞게끔 할 거면 요 방정식을 좀 바꾸자는 거죠. 뭐 해서 x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그냥 식을 변형하시죠. 이렇게. x를 곱했죠. 이렇게요. 됐네요. x 곱해서 세제곱 됐지. 세제곱. 됐지? 그럼 좌변으로 다 이항해 보시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6.
아까처럼 A라는 게 걸리적거리긴 걸리적거리는데 그렇다고 이걸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3차 함수하고 또 1차 함수 막 그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얘를 통으로 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얘를 통으로 그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조금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있어. A 값이 뭐다? 대략적으로 양수다.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 A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식으로 풀기는 좀 어렵지만 식으로 못 풀어도 A가 양수인 것 정도를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기를 권장을 해. 원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식으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네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양수인 A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얘가 X축하고 두 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그냥 뭐 fx라고 놓고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a. 그러면 0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x제곱이 지금 누구냐면 3분의 a네요. a가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나옵니다. 됐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저기 fx라고 그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고요.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a입니다. 된 거죠? 여기까지요. 이해 그린 거예요? 근데 x축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보면 x축이 지금 극소값. 자, 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소값에 있든지 또는 극대값에 있든지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듯이 극소값이 0 또는 극대값이 0이에요. 그래서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라는 게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래서 이 곱이 얼마? 0.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 곱이 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대입해서요.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는 거까지 여러분한테 맡겨보겠습니다. 뭐 별건 없어. 루트 있어도 불편할 수 있는데 루트 세제곱하면 그냥 세제곱하는 거야. 여기도 루트 들어가겠죠? 적당하게 식을 정리해서 뭐 치환해서 푸시든 해서 과제도 좀 풀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결만 좀 알려드릴게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짜 마지막 유형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24번 하나 풀고 끝낼 테니까 과제는 24번까지 하시면 돼요. 24번. 뭐 23번 제가 풀 거긴 한데 23번까지 풀어오면 돼. 맞지? 자, 24번. 자, 이거는 따로 개념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곡선 밖의 점에서 근 접선 개수 유형입니다. 이렇게 돼요. 풀이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풀이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응용한 심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 나중에 뭐 이제 우리가 시험 때 풀겠지만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려면 풀이 두 가지가 어떤 건 이렇게 가는 게 편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합니다. 두 가지 길을 다 하셔야 돼요. 그걸 24번 가지고 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24번. 자, 0,a라는 점에서 요 3차 함수의 근 접선이 3개랍니다. 그러려면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사실은 A의 범위 구하세요 라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접선이 3개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어디 있는지는 전 몰라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를 제가 그냥 fx라고 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이런 점 있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A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쯤 그점 뭐. 자, 이 A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 그러면 접선 하나, 접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쯤에 긋겠습니다. A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좀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 이 A점에서 이렇게 그는 거 둘, 그 다음에 A점에서 이렇게 여기에 접하게 그는 거 셋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접점이 3개입니다. 이해갔나요? 접점. 우리가 접선 문제 풀 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죠? 그러니까 t 값이 t 3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주어진 함수 미분해서 t는 거 접선의 기울기 t, ft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접선일 때 이거 바로 쓱 쓰는 거 이제 익숙해져 있지? 오케이? 오랜만인가? 이거 익숙해져야 되고요. 자, 얘 미분해서 t 넣겠습니다.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에다가 x마 t 더하기 ft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요. 자, 근데 이게 접선인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 그러면 요 a라는 점을 지나요. 즉 0, a를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고요. y에다 a 집어넣을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좌변은 a는 우변 정리할까요? 마 3t 세제곱 이해하니까 마 2t 세제곱이요. 이거 12t 제곱이지 이거. 12t 제곱 이거 뺄까? 6t 제곱 됐지. 그 다음 여기는 다 전개했네. 여기는 플러스 2 됐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런 걸 만족하는 지금 얘를 대입했잖아. 얘를 지나는 접선이 몇 개라고? 3개. 그럼 t 값이 몇 개라고? 3개. 요 방정식 t에 관한 3차 방정식 요거의 근이 몇 개? 3개. 근데 최우선계수 양수인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전 좌변으로 이거 넘길게. 그냥 양수 푸는 게 좀 더 편하잖아. A를 그냥 음수로 이렇게 마이로 만드는 게 편하겠지 뭐. 그래서 요거에 지금 t 값이 3개. t가 3개라는 거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얘를 GT라고 놓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볼게요. 6t제곱 마이너스 12t는 0 이렇게 해볼까? 그럼 6t로 묶어주면 0하고 2겠다. 맞아? 괜찮아? 그러면 3차함수 그릴게. 이렇게 이게 GT. 자, t가 0일 때, t가 2일 때 이렇게 있네. 여기다 0 넣어봐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네. 자, 그 다음에 2 넣어보시죠. 2는 얼마? 8이 16, 16에다가 4여기 24 빼기 2. 그럼 마이너스 10인가? 맞아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얘를 그어서 교점이 3개끔 그으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보시오. 그럼 마 10보다는 어떻고요? 크고요. 마 2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요 안에 있는 정수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 A죠? 마 A. 그래서 A로 바꾸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2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습니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요 안에 있는 정수개수 셋입니다. 괜찮죠? 얘는 뭐 너무 유명하고 너무 중요한 모든 문제집에 다 소개되어 있는 반드시 시험에도 뭐 출제율 높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4차 함수로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3차 함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접선 개수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접선 개수가 영역별로 몇 개씩 나오는지는 사실 외우셔야 돼요. 유형 이해하고 외우세요.
자, 이렇게 3차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긋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요.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요. 변곡점 보이세요? 변곡점? 여기 변곡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바뀌는, 모양이 바뀌는 여 가운데 변곡점. 변곡점에 대해서 3차함수는 점대칭인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얘보다 더 최소인 건 없습니다. 가장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얘입니다.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영역을 보시면 영역이 하나, 둘, 그러니까 이 흰색과 빨간색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영역으로 갈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바깥쪽 영역, 이게 안쪽 영역입니다. 오케이? 이 안쪽 영역에 A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그어보시면 이렇게밖에 접선 한 개밖에 안 그어져요. 그냥 그림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쪽 영역은 접선이 한 개 나온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바깥쪽 영역이 있죠? 아까 여기서도 그어봤지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바깥쪽 영역에서는 세 개가 그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가? 바깥쪽 영역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선 위에 있는 거. 선.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선이든 흰색 선이든 지금 경계점. 그 영역을 구별짓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두 개예요. 봐봐요. 요 위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요 빨간색도 접선이잖아요.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요쪽으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 위에 있는 것들은 두 개입니다. 이런 선 위에 있어도 두 개예요. 여기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두 개입니다. 오케이? 다만 선 위에 있지만 유일하게 한 개를 그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변곡점일 때는 유일하게 변곡점에서 하나만 나와요. 그건 그냥 특수한 상황이니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선 위에서는 곡선 위의 점이든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이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변곡점일 때는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따로 특수하게 그냥 요거만 따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한 개인데 고르세요. 그럼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아, 그 점이 안쪽 영역 혹은 변곡점이겠구나.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는 데를 찾으시오. 그러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선 위에 있는 점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건 3개짜리야. 그게 제일 무난한 거죠. 이 문제처럼. 3개짜리는 바깥 영역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죠. 난이도, 이 유형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 쉬운 게 3개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게. 이 답만 남겨놓을게. 답이 요거라는 거잖아. 그럼 요 두 번째 요 내용으로 풀면 훨씬 간단하냐? 네, 그냥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해요. 그럼 저는 뭐냐면 열심히 뭐 식 만들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요 3차함수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겠습니다. 자, 저거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자, 3x로 묶어볼게요. 얼마 이거? 4? 됐지?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fx가 있겠죠? 됐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변곡점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오케이? 그래서 변곡 접선을 좀 알아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이차함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 f'x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죠? 여기가 꼭지점 2요. 그래서 x가 2일 때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잖아요. 그럼 여기는 가운데. 이 둘의 가운데 중점이니까요. 2입니다. 2.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변곡접선만 하나 구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이 빨간색. 자, 그러면 이건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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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니? 여기다 2 넣어봐라. 얼마냐? 6 곱하기 마이니? 마 10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가 지금 2 얼마인지 좀 봐볼까? 여기다 2 넣어봐봐. 아, 2 넣으면 8. 자, 여기 24 더하기 2. 맞나? 10 빼기 24? 마14? 마14. 2 마14지 난다. 됐죠? 자, y는 마이너스 12x야. 24에서 14 빼면, 계산이 10. 맞는 거지? 이렇게.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보자. 무슨 얘기냐? 0,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접선 3개인데 위치해야 돼요. 접선 3개인 영역에 위치해야죠. 그러면 요 바깥쪽입니다. 근데 x좌표가 0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요 라인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해가세요? x는 0이라는 요 극대 라인에 있네요. 그런데 너는 어디 있어야 되니? 라고 하면 자, 제가 말한 요 3개짜리 영역이니까요. 요 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선에 있으면 2개라고 했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 0 넣어볼까? 여기다 0 넣어보면 2가 극대값이죠? 자, 여기다 0 넣어보세요. 여기. 변곡 접선에 0 넣어보시면 10이죠? 그래서 2하고 10 사이에 존재하면 되네요. a가 2보다는 크고요. y가 10보다는 작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답하고 똑같죠? 괜찮죠?